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부에서 후원 중인 코로나 치료제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이토카인 스톰 치료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셨죠?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사이토카인 스톰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된 회사들만 알아봐도 그렇게 뉴스가 많았습니다. 저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 국방부를 포함한 NIH 국립보건원 그리고 뭐 CDC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서 협력해서 진행 중인 코로나 치료제 후보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일명 액티브 연구라고 하는데 우리 바이오 혹은 제약 회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액티브 연구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액티브 연구, 이 액티브 연구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의 풀 명칭입니다. 풀네임입니다. Accelerating COVID-19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Vaccines라는 긴 용어의 약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의 출처입니다.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 국립보건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풀 명칭을 한번 볼게요. 풀네임을 보면은 액티브라는 말은 이제 코로나 치료 중재 치료제, 코로나 치료 중재 및 백신 가속화 작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개요는 2020년 4월 17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관을 해서 가장 유망한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자.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지정되면 걔네들을 이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정된 연구 전략 개발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발표하자라는 이제 개요로 탄생이 됐어요. FNIH 그러니까 NIH 재단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FNIH에서 주관하는 국립기관들이 NIH와 그리고 바르다 그리고 CDC 그리고 FDA에서 참여를 했고요. DOD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 그리고 VA 미국 보훈부에서 주관해서 OWS 신속 승인 작전이죠.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 신속 승인 작전 그리고 EMA 유럽 의약품국까지 참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계 미국 및 유럽의 학계 그리고 자선단체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미국의 바이오 제약회사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이라는 단어는 없던데 압셀레라 등등 여러 개의 유수의 회사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챌린지입니다. 100가지 이상의 잠재적인 백신 및 치료제를 선별하고 있고요. 제한된 자원으로 생의학 연구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전임상 화학물을 테스트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가장 유망한 백신, 치료제 후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퍼추너티를 보겠습니다. 이 액티브 연구를 통해서 NIH는 정부, 산업, 비영리, 자선 및 학계를 대표하는 선임 과학자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거의 뭐 외계인 수준의 그 능력자들을 모았겠죠. 미국에서 주관을 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이 액티브 연구는 4개의 패스트 트랙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1, 2, 3, 4, 5랑은 별개예요. 패스트 트랙 에리아 1, 2, 3, 4 이렇게 있고 1은 프리클리니컬 워킹 그룹,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의 그룹, 그리고 2는 세라피틱스 클리니컬 워킹 그룹,
치료 임상 연구 그룹, 그리고 3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캐패시티 워킹 그룹. 이거는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용량을 측정하는 그룹.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백신 워킹 그룹입니다. 임상 연구 중인 코로나 치료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티브 공공 민간 파트너십은 수백 개의 치료제를 평가하고 가장 유망한 후보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요. 액티브 임상을 위한 5가지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임상시험을 지원합니다. 이 말씀드린 5가지 프로토콜이 이제 액티브 1, 2, 3, 4, 5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여러 연구지역에 걸쳐 동일한 임상시험 구조 내에서 여러 약물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개 회사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면,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이 회사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회사라고 해도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밖에 진행을 못하겠죠. 운반 비용도 필요하고 또 여러가지 재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 액티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관해서 딱 이렇게 임상 프로토콜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어느 주에서 임상시험을 하든 간에 똑같은 임상시험 구조에서 여러가지 약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 셀트리온 너 치료제 한번 효능해보자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동시에 또 다른 뭐 녹십자에서 만든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 걔도 가져와봐, 똑같은 구조에서 진행을 해볼게, 대신에 얘네들은 저기 경상도 어디에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효율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는 약물은 신속하게 제거하고 가차없이 폐기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있는 약물을 식별한다.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을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weedout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관리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효과 있는 약물을 신속히 식별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그리고 추가 실험 에이전트를 임상시험으로 빠르게 이동시킬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1, 2, 3, 4, 5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브 1은 임뮨 모듈레이터스라고 해서 면역 조절제를 테스트하는 임상이에요.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과민성 면역 반응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주는 유망한 면역 조절 화합물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면 사이토카인 스톰을 예로 들면 사이토카인 스톰이 발생을 하죠. 근데 걔들을 최소화해주는,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초기 단계에 이런 거를 아마 진행을 하겠죠. 초기나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이 된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중등도 및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Moderate to severe 환자. 그러겠네요. 중증 환자에서 과민성 면역 반응이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시비어로 가기 전 단계의 환자들에게서 많이 임상을 진행을 하겠죠. 3가지 약이 있는데 레미케이드, 얀센, 그리고 오렌시아, 브리스톨, 그리고 세니클리비로크라는 약이 있나 봅니다. CVC라는 약인데 이게 에피의 약이고 3개 다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2 연구입니다. Outpatient Monoclonal Antibodies and Other Therapies라고 해서 아웃페이션트는 그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3상까지 원활히 확장 가능한 임상 이상으로 설계를 했다. 좀 더 뭔가 연구의 기준이 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아직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 한마디로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증상의 가벼운 증상이겠죠. 가벼운 증상의 지속시간을 줄이고 바이러스 음성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확진은 이미 됐는데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이제 음성이 나겠죠. 근데 이 약을 꾸준히 투여를 했을 때 보통 한 2주일 정도는 지나야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이 이렇게 음성 판정이 났다고 하면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음성 확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LY-CoV 555, 이게 이제 일라이릴리에서 가장 열심히 밀고 있는 치료제죠. 이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BR2, 196, N198
이건 브리바이오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SNG001 이건 시너젠, 그리고 AGD7442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죠. 그리고 카모스텟 메실레이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HALB 주주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세전트 치료제라고 합니다. 전부 다 2,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로 액티브 3 연구입니다. Inpatient Monoclonal Antibodies and Other Therapies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임상 입원 환자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상 2상이 포함된 3상 시험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임상 3상으로 설계를 한다. 효과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테스트라고 해요. 입원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퇴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호흡 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자발적으로 호흡이 안 되는 증상이 있잖아요. 코로나 증상이.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할 수 있는가, 효과적인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I-CoV-5 치료제가 있고요. 일라이릴랑 앱셀레라에서 만든 치료제고 임상 3상인데 특이한 점은 이 치료제 밑에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This sub-study has closed. 이 부연구, 그러니까 주된 연구가 제 생각에는 액티브2 연구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sub-study로 하고 있었는데 얘는 지금 종결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판명이 나서 이 연구를 중단시켰다라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이 VIR7831 이게 이제 GSK와 VIR 제약회사에서 만든 치료제고, 그 다음에 VR2196N198 아까 앞에도 있었던 거죠. 임상 3상. 그리고 AGD1442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2상 포함된 3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액티브2랑 액티브3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좀 지치네요. 잠깐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액티브4 네 번째 단계입니다. 안티스럼보틱스라고 해서 스럼보틱은 이제 혈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항혈전제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이다. 다양한 혈액 희석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임상이다. 항응고, 그리고 응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응고가 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본다고 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약들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고 입원 환자, 외래 환자, 그리고 회복기 환자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아픽사반, 브리스톨 마이어, 그리고 화이자에서 만든 약이죠. 그리고 아스피린, 마찬가지로 화이자에서 만든 치료제를 임상 3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저농도 헤파린 요법으로 또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액티브5 빅 이펙트 트라이얼. 오 깜짝이야. 빅 이펙트 트라이얼 임상이고요.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태조 임상 2상 시험 중입니다. 이거는 입원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특정 승인된 치료제, 이미 승인이 돼서 팔리고 있는 치료제 또는 말기, 후기 임상 개발 단계 치료제의 코로나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이나 아니면 거의 임상 개발의 막바지에 다달라서 이렇게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치료제에 대해서 코로나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평가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연구는 가차없이 탈락을 시키고요. 유효성이 입증되면 임상 3상 연구로 진행되게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장키주맙이라고 해서 베링거 인겔하임과 에피에서 만든 치료제고요. 임상 2상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렌질루맙, 휴머니젠에서 만든 치료제고 임상 2상 진행 중입니다. 끝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정도로 대단한 치료제다. 네.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라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믿어볼 만한 치료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마무리 멘트는 짧게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